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군대. 그런데요, 이들이 겪었던 일들은요, 조선시대 머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대상으로 한 이 갑질 논란이 네.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아하, 네. 자신이 군복무를 이제 공관병으로 했던 한 남성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성이 군 복무 시절에 네. 이 박 부부의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하. 심지어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박찬주 이 육군 제2작전사령관입니다. 별 4입니다. 대장입니다. 네. 이 처음에 이 공관병에 대한 그동안 겪었던 이 머슴 같은 이 대접, 그 이른바 갑질,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의 갑질이 알려져서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가 했더니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제보 그리고 폭로 지금 이런 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전에 이제 공관병이 과연 무엇인가 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관병이라 하면 말 그대로 네. 공적인 공간을 관리하는 병사. 네. 이렇게 해서 공관병이라고 불리는데 네. 공적인 공간은 이 연대장 이상의 지휘관의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적인 업무를 맡는데요. 네. 보통 공적 업무라 하면 뭐 공간의 시설 관리와 지휘관의 식사 준비, 네. 부대 지휘 통제실의 연락망 관리, 네. 그 밖에 공적 업무를 담당을 하고요. 네. 언제 지휘관이 지시할 수 없는 부분도 명확히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네. 뭐 사적 행위를 지시할 수 없겠죠. 네. 뭐 어패류, 나물 채취, 뭐 수석, 괴목 수집, 영농 활동 등 그 밖의 일들은 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 부부가 이 공적인 업무 외에 네. 다른 사적인 업무를 이 네. 병사에게 시킨 거죠. 하하, 네. 지금 뭐 애초에는 이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의 갑질이 알려지면서 이번 그 공관병 논란이 그 촉발이 됐는데 네. 얼마나 이 김복준 의원님 네. 얼마나 인간적인 모멸감이 심했으면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고 했대요, 이 공관병이요. 아마 다른 어떤 그 부관에 의해서 실행 직전에 발견이 돼가지고 극단적인 결과까지는 나오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뭐 우리가 이 방송하면서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군 인권센터에서 네. 발표한 바에 따른 거고 사실이란 전제하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맞죠?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육군 그 국방부 감찰이 지금 감찰 중에 확인 중에 있는 사안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네. 아마 이 박찬주 장군의 그 부인이 어떤 플라스틱 용기 같습니다. 그 용기를 전부 찾아오라고 했는데 네. 아마 어렵게 많이 다 찾아온 모양인데 그 장군의 부인이 원하는 용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하게 좀 질책이 있었고 네.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사병이 그 도저히 못 견디니까 뛰쳐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고 네. 지금 저기 나오는 CG에 나오는 내용이 그건데요. 네.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관사에서 이탈을 하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 장관 부인이 화가 나니까 네. 당번병, 즉 말하면 공관병이 뛰쳐나갔다 하고 남편하고 네. 그다음에 그 관사를 총 관리하는 대령,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부관, 부사관까지 다 불러서 네. 이제 그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전화로. 그러니까 저 박찬주 장군이 와가지고 그들 공관병 그 뭐 대령 이하 네. 쭉 그 집합을 시켜놓고. 네. 내가 쓰리스타 별이 3개면 네. 내 집사람은 여단장 수준이다. 네. 여단장이라 그러면 원스타 그 네. 준장을 말합니다. 네. 일단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요. 네. 그 별 하나 정도의 대접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건 군기가 빠지고 정신이 해이된 거다 하면서 뛰쳐나간 그 공관병을 네. 어떤 12사단 GOP로 보내서 일주일 동안 고생을 시켰다고 네.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도 좀 화가 납니다. 네. 12사단이 그러면 지금 가서 GOP에서 철책선을 마주보고 근무하는 우리 아들, 딸들은, 그러면 뭐 거기가 뭐 유배지입니까? 네. 거기 가서 GOP에 가서 일주일 근무하라고 시키고 네. 끝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네. 이게 사실인지 여부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사실에 기초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공관병들이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꾸며냈을 리는 만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이 혹시라도 받을 불이익도 있을 텐데 그걸 감수하거라도 그런 용기를 내서 지금 군 인권센터에 이 제보를 했는데 지금 이 제보자 외에도 많은 공관병 출신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CG 보여드렸지만요. 그 사모님 물건을 찾아오라, 뭐 용기들 찾아오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날만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사모님 물건을 찾아오라 지시를 받았고 수시간 동안 지하 창고를 뒤졌대요. 그런데 그 물건을 찾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란 사람한테 호된 질책을 받을까 걱정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참을성 없이 그래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갑질 조금만 어떤 일을 시켜놓고 그걸 완수하지 못하면 엄청난 인격적 모욕, 호된 질책 이게 수차례 이어져 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공관병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까지 하기에 이뤘을까요? 한번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부인이 공관병에게 전을 부쳐주라고 이제 간식을 챙겨주라고 한 거예요. 부침개를. 공관병이 깜빡한 겁니다.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랬더니 그 부랴부랴 늦게 이렇게 전을 부쳐서 올라가니까 그거를 본 부인이 그 늦게 가져왔다고 그 전을 얼굴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얼굴 폭행했죠. 상상 초월합니다. 전자팔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충전식인데 배를 누르면 이쪽에서 이제 번호가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 번호가 다릅니다. 2층에서 부르는 거고 2번 누르면 저쪽 안방에서 부르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호출했는데 안 오니까 느려 터진 군뱅이다라고 뭐 욕을 하고 한 번만 더 늦으면 영창 보내버리겠다고 보고는 지담고요. 이 벨은 장군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혹행위는 장군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부인은 굉장히 악질적으로 보이고 남편은 되게 온순하게 보이는데요. 이 상황 모두를 컨트롤하는 거는 사령관입니다. 참모차장 시절에요. 자기 공관병들을 군기 잡는다고 전방 GOP 부대에다가 일주일 동안 근무를 시킵니다. 역기적이죠. 일주일 동안 너희들 거기 가서 좀 겪어보고 와 이렇게. 네. 요새 군기가 좀 풀린 것 같다. 네. 바짝 세워야겠다. 이것은 직권 남용입니다. GOP에 간 거는 어디를 갔느냐라고 물어봐요. 다 동일한 곳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왜 갔는지도 이유가 비슷합니다. 이 최명기 원장님, 이거는요, 예전에 뭐 군대 뭐 얼차례, 요즘은 얼차례도 이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정말 이 정제된 표현으로 직권남용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거는요,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가는 이 사병들을요, 자신의 어떤 진짜 소유물로 전행을 한 거예요, 이건요. 네, 이제 사병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진짜 끔찍한 게요. 네. 군대는 물론 국방의 의무이지만 내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만약에 내가 어느 직장인데 사장님 비서로 들어갔는데 네. 사장이랑 사장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만둘 수가 있어요. 이건 네. 끝없는 고통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모든 조직에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참을 수 있어요. 네. 뭐 돈 받으니까 물론 참아서는 안 되지요. 네. 그러나 돈 받으니까 그게 이게 포함되어 있나 봐라고 자기 네. 합리화를 할 수 있지만 네. 이건 자기 합리화를 할 수가 없어요. 군대에 네. 간 이유는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라고 간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군대에 가서 내가 제대로 된 나를 갖다 희생하면서 하는 거는 전혀 목적이 안 맞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모멸감이 심하게 되고요. 아하. 더군다나 이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서 군기가 안 잡혔다고 GOP에 보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계획적인 거예요. 네. 왜냐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 말을 안 듣게 되면은 더 편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더 힘든 데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게 있고요. 네. 결국은 이 가해자들의 의식 속에 뭐가 있냐 하면은 네. 너네가 우리한테 와서 굉장히 군생활 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이 편하니까 네. 나는 심정적으로는 이 정도 너네를 괴롭혀도 돼. 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괴롭히면서도
본인들이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본인들이 이 사람들을 갖다 편하게 놔주고 있다고 아마 합리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괴롭혀도 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임태훈 소장의 그 네. 인터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네. 짚어보니까 불법적인 행동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단 전을 던졌잖아요. 네. 전을 던진 것 자체가 얼굴에 맞으면 당연히 폭행이고 맞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더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전자발찌를 부착했다는 건데. 팔찌, 네. 팔찌, 예. 이 전자발찌라는 것은 이 정말 성범죄라든지 강력범죄에게만 부착을 하는 거고요. 네. 그것도 마음대로 부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원의 그 법관에 영장이라든지 그 결정이 있어야지만 부착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사병들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부착했다는 것은 네. 심각한 인권 침해고요. 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 박찬주 대장이 구두 경고만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은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고 부인이 했기 때문에 난 모른다 이렇게 해서 아마 구두 경고만 받은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면은 부인이 이제 배를 눌렀는데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어떻게 보면 방조범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범으로 역시 또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니까요. 임태훈 소장이 잘 지적했어요. 아까 들어보신 말 중에 이게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사안을 보면은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남편 박찬주 대장은 온순하게 보이는데 이 상황 모두를 컨트롤하는 사람은 지금 박찬주 대장 본인이란 얘기예요, 지금. 아니 더더군다나 작년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잖아요. 네. 그랬으면 자신의 부인을 컨트롤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네. 그거를 그대로 넘어와서 금년에 이런 일이 터질 때까지 왔다 그러면 네. 이거는 그 박 장군이 어떤 경우라도 네. 변명의 여지가 없지요. 네. 홍순변 아나운서. 네. 군인권센터에 지금 이 공관병들이 도움을 청할 데를 없으니까 찾다 이제 군인권센터까지 갔는데 네. 이들 부부의 박찬주 대장 부부에게 공관병들은 거의 뭐 하인이나 다름없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공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보면요, 이 박세령관 아내가 네. 뭐 공관병들에게, 공관병과 조리병들에게 뭐 빨래도 시키고, 아하. 다림질 시키고, 네. 전혀 일과는 관련 없는 일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고요. 네. 기분에 따라서 과일, 아하. 전뿐만 아니라 과일도 집어 던지고요. 아하. 또 칼까지 휘두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흉기까지요. 합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 아마 뭐 과일을 깎던 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것까지 휘두르는 만행을 일삼았는데 이런 행동, 지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말은 뭐 기본이었겠죠. 안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기르던 식물이 네. 죽으면 식물이 죽었으니까 너도 물 먹지 마라. 내가 물을 안 줘서 식물이 죽은 거 아니냐. 네. 이러면서 폭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요리가 좀 서툴렀나 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 어머니가 휴가 나가면 이렇게 음식 차려주니? 라며 또 폭언을 일삼습니다. 네. 떡국 끓여달라가 이제 떡국이 얼어 있잖아요. 네. 떡이. 그래서 떡을 이제 좀 풀려고 하니까 끓는 국물에 뜨거운 떡을 건져서 손으로 떡을 떼기도 했고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박사령관 마실 인삼 달인 후에 네. 5시 기상해서 아침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 어쨌든 이 박 부부와 일상을 함께하는 건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이 만행이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듣고 있으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요. 아드님을, 물론 요즘은 이제 따님도 다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군대 보내신 분들이 많이 시청하실 텐데, 다른 사람 아들이지만, 아들, 딸들이지만, 내 아들, 딸처럼 정말 지금 아마 우라가 치밀 거예요. 지금, 김복준 의원님. 예. 이 박찬주 대장 부부가요, 지금 둘째 아들 군복무 중이래요. 그런데 이 군복무 중인 둘째 아들을 위해서 부사관이 배웅을 해준대요. 예. 그리고 그 공관병들은 이 박찬주 대장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속옷 빨래를 해준대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저도 이 얘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다 화나고 정말 그런데 아마 공관병으로 군대를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볼 때 가장 가슴 아팠을 거라고 그냥 느껴지는 부분이 저는 그게 있었어요. 박 장군의 아들도 아마 동시기에 군대를 간 것 같습니다. 네.
군대를 가가지고 훈련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훈련소에 있었으니까 그 훈련소장한테 수시로 전화해갖고 우리 아들 바꿔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왔겠죠. 네. 그렇다면 이 공관병으로 근무하는 아들보다 그 아들이 후배일 겁니다. 네. 예, 쫄병이라는 말 하면 안 되죠. 후배일 겁니다. 사병들이지만 그 사병이 그 자기보다 아래인 사병이 후배 사병이 네. 예, 이제 집이 저 장군 집이니까 휴가 왔겠죠. 네. 오니까 공관병으로 하여금 그 아들의 속옷을 빨아서 다림질을 해라. 난 속옷 다림질 소리는 저 평생 처음 들어봤습니다만은 그 얘기 그 다음에 아들 간식으로 전을 붙여달라는 얘기 네. 이런 거로 이 저 어떤 모멸감 굴욕감 심지어 더 나가서는요. 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짜 힘 없으면 별거 아니구나는 그래서 젊은이로서의 좌절감 네. 기가 막혔을 겁니다. 네. 자기 후배 그 속옷 빨래하고 전 붙여주면서 네. 이런 일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요. 네.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박 장군이 아무리 아내가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네. 홍수민 아나운서. 이렇게 박찬주 사령관 또 그 부인에 대해서 이런 행위가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찬주 사령관은 뭐라고 지금 혹시 해명은 하던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찬주 사령관 갑질이 아니었다. 갑질이 아니랍니까?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갑질이라는 표현도 정말 우리가 정제해서 지금 갑질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논란이 이제 퍼지니까 뭐 전역 의사까지 밝혔는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네. 지금 침묵과 자중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아하. 국방부 감사에서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힐 것이다 라면서 갑질이 아니었다고 일단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말 보세요. 여러분 같이 보세요. 전자팔찌 이거는 손님 방문 때 편의 목적으로 3번만 사용했대요. 아, 3번만 사용하면 괜찮다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나 보네요. 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는 꼭 3번만 사용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3번만 사용하시니까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박찬주 대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부덕의 소치라는데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이것도 지금 꼼수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는지 일단은 관련 발언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고 공관병 운영 필요성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작전 사령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저의 가족 및 공관병 운영과 관련하여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진위 여부를 떠나 전적으로 제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문제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사성 장군이 전역 지원서 냈네 이러면서 유사일의 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거는 좀 꼼수죠. 왜냐하면 이것은 형사 범죄에 속합니다. 또한 전자팔찌 사용과 관련해서 공관병들에게 팔찌를 착용시킨 적은 없고 손님이 방문 시 편의 목적으로 3회 사용했다라고 정훈 공보참모를 동원해서 반박하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합니다. 감사받기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정훈 공보부를 동원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데리고 있는 조리병과 공관병은 그러니까 입막음 다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 정황이 있어요. 지금 이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요. 공관병의 전화나 인터넷 사용을 막은 것은 물론이고 식사를 할 때도 병사 식당이 아닌 공관 주방에서 먹게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공관병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는 이런 정황이잖아요. 그럼 사실상 입막음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못 나가게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감금죄가 될 수가 있고요. 어허. 또 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모님께서 왜 이런 어떻게 보면 히스테리적인 행동을 했을까? 네. 근데 사실 굉장히 고생을 했을 겁니다. 이 남편을 대장까지 만들려면 부인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뭐 이 군인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 이런 고위직 그 부인분들이 많이 와서 뭐 이혼 상담도 하고 하는데 그럼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 남편이 어떤 행동을 했고 남편이 올라가기까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네. 뭐 심지어는
이 뭐 선배 집에 가가지고 뭐 가정일도 도와주고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속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네. 내가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장군이다. 내가 대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하를 마음대로 불러도 된다. 이렇게 아마 착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남편도 뭐 부인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네. 이 부인을 좀 그렇게 말리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사실 굉장히 좀 많은 케이스가 있을 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군 인권에 대해서 침해 여부가 있는지 좀 네.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주말에도요, 이 공관병들을 이른바 좀 이 일거수일투족을 제한하는 게 끊이지 않았대요. 주말에도 박찬주 대장 부인이 공관병들한테 이랬대요. 휴대전화 숨겨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고, 일요일에는 종교와 상관없이 그 공관병의 종교가 뭐든 지금 상관없대요. 다들 나를 따라 교회로 와! 그렇게 교회로 데려갔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지금 군 인권센터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하자는 겁니까, 대체? 휴대전화를 감시하는 거는 굉장히 본인도 두려웠을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알려지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거 뭐 사진 찍거나 뭐 동영상을 갖다 녹음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휴대전화를 감시하지 않아서 네. 사진이 찍힌 게 있거나 동영상이 있거나 음성이 녹음된 게 있으면 굉장히 명명백백한 더 증거가 되었을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종교 행사에 동원하게 된 거는 결국 이 모든 게 통제하고 확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일요일이라든가 휴일도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박찬주 대장이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요. 아내가 이런 상태였다고 여겨지게 되면은 말을 해서 아내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러면은 공간에서 나가게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네. 공간에 아내가 없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건데 결국은 본인이 그거를 갖다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공관병을 갖다 GOP로 내보내야 됐었던 게 아니라 아내가 어느 정도 작년에 감사의 지적 받았을 때 아내를 갖다 공간에서 나가게 했어야지 맞는 거예요. 사랑해서 뭐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법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하지 않고 맞네요.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네, 이번 일이 알려지면서요, 많은 분들이 이건 박찬주 사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 문제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과거 공관병을 지냈던 분들의 추가적인 폭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MBN 취재 결과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기냐 짧냐 물어보길래 또 짧다 하기도 그렇고 길다 하기도 그래서 그냥 조금 긴 것 같습니다. 갑자기 뺨을 팍 때린 겁니다. 고양이집 상품을 샀는데 집에서 설치를 해달라 해가지고 운전병은 그 장군의 자제분들 술 마시고 올 때 태워다가 와라 하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수강 신청을 도와달라고 종이를 주시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직접 하라고 공터에서 이렇게 골프 연습을 하시는데 이렇게 치고 나면 나중에 그 공을 이 공관병이 따로 거기 가서 막 찾아야 되는데 막 잘 없고 이래. 김복준 의원님. 며칠 전에 이 일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요, 많은 특히 남성분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반응이 제가 주변에 들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이제 군대가 이제 공관병 하나 때문에 별 넷이 날아가네. 이런 표현도 하고, 예전엔 다 군대 때 그랬는데 이런 표현 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봐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 전에 그랬죠. 그 전에 이제 저희 정도 나이 먹은 사람들 사실은 이제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공관병이라는 데는 이제 당번병이라고도 불렀고요. 네. 속어를 쓰기도 했어요. 병 그 뚜껑을 부르는 세 글자로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비교적 꽃보직이고 편한 보직이다. 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부러워했던 적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인격적으로 속옷까지 자식의 속옷까지 부인의 수발까지 들어가면서 모멸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그거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박찬주 대장 참 우리나라 별 4개면 최고 높은 지위거든요. 이 위치까지 올라가신 분의 어떤 그 처신에 대한 이 문제 이게 이제 드러나면서 잘못하면 지금 대한민국 군 장성들 장군 되는 게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요.
이 나라 장성들이 그래도 간성입니다. 장성이면서 간성이고 애국심하고 어떤 명예로 뭉친 분들인데 이분들이 전체가 같이 매도되는 그러니까요. 거는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특별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요. 네. 지금 대한민국 육군 전체 공관병이 있는 곳은 총 90개소라고 그래요. 아하. 90개소에 공관병은 101명이 근무한답니다. 네. 10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네. 아마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아니한데 네. 이러한 분들 몇몇 때문에 이제 전체가 매도되는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아니할 거라 제가 믿고 싶어요. 아유, 사실 그럼, 믿고 아유, 싶어요. 그런데 그래야죠. 또 전수조사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죠. 네네. 그래야지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의 속옷까지 빨게 하는 모멸감, 굴욕감, 좌절감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면 교회를 불교 신자였다고 그러죠. 한 사람은 한 사람 불교 신자였다는 공무원병을 무작정 교회로 끌고 왔다고 그러는데 네. 이건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와 계시지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네요. 성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하. 아주 심대한 어떤 이 문제거든요. 네. 이 문제는 좀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형법상 다룰 수 있는 문제는 내가 보니까 폭행죄, 네. 그 다음에 감금죄 등등 해가지고 공범으로 인식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갑질 정말 정제해서 표현해서 갑질이에요. 이걸 진짜 이 당한 병사들은 시쳇말로 말해서 지금 얼마나 더 격한 표현을 쓰고 싶겠어요. 그런 혹사, 모욕을 당했던 병사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총 대신 대대장 개밥 그릇을 닦다가 2년을 다 보내서 동료들한테 개밥병이라 놀림받았대요. 또 다른 당번병은요. 매일 대대장 자녀 영어 일기 쓰기 숙제 대신해줬답니다. 대대장,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운전병은요, 대대장 부인이 이랬답니다, 하루는. 대대장이 바람김새 있으면 알려줘. 이렇게 요구를 받아서 마치 자기가 흥신소 직원이 된 기분이었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요, 공관병 제도를 없애라, 민간인력으로 대체해라, 이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데요. 기본적인 정신구조가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걸 당번병을 없애고 민간인으로 대체하면 이런 폭언이나 이런 행태가 그냥 근절된답니까? 기본 정신을 바꾸는 게 중요하죠. 국방부가 조사 중이라는데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군이요,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새롭게 태어나세요. 이번 조사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